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있는데요. 이네들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2번 그리고 3번, 4번까지는요.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 규정과 그에 따른 효과가 나오는데요. 2번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단부터 3년이 되는까지 실시계인가 거기다 네모쳐봐요. 실시계인가. 실시계인가 네모치면 7자가 걸립니다마는 의자를 치우면 6자가 될 거예요. 6자를 절반으로 쪼개면 3자 되잖아요. 그래서 앞뒤에 3년 3년이 나오면 돼요. 실시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맞습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났다. 공사가 완료되면 또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다 끝냈다. 그러면 환점 공고를 하죠. 이렇게 수용 방식은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끝냈다면 환점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맞습니다. 다음 날에 꼭 나와야 됩니다. 이때 해저 효과입니다. 4번. 이 3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지다. 3은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그 다음 날,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환점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건데요. 이렇게 목적 사업이 다 끝났다. 원래 여기가 전 국토다. 도시역 있고 도시역 예허지역이 있습니다. 예허지역 중 예컨대 여기가 관리지역이 있다 합시다. 관리지역. 관리지역에 있다가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딱 중고시하면 그 효과로서 바로 이 도시개발구역인 이 장소는 이제 관리지역이 아니라 국토협상 도시적으로 결정의식이 한주돼서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국토개법상 지구단위계 지구단위격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간주되어서 지구단위됩니다. 이렇게 지구단위. 알죠? 도시적 예허지겠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딱 중고시하면 그 구역은 국토협상 도시가 돼버려요. 관리지가 아니고 있지. 그리고 지구단위격으로 결정시 간주돼서 지구단위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을 다 끝냈다.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이 구역의 해제가 간주됐어. 또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끝냈다면 환점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됐어. 그럼 이제 도시개발구역은 사유였지만 그 효과로서 해제가 되면 그 효과로서 이 구역은 그대로 도시로 확정된 거예요. 지구단위로 그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이 구역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은 용도적인 관리적으로 환원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권은 폐기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드렸어요. 위 3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지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적 및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적 및 지구단위로 각각 환원되거나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을 본다. 지구단위 폐기된 본다 이 말인데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요. 어떤 사유로 해제가 의되면 그 4번이 맞느냐? 만약 2번의 사유. 2번.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해 놨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해 놓고 사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 구역 지정고시부터 3년의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시인가를 신청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된 걸 간주되거든요. 이렇게 목적 사업이 달성되지 못하고 해제가 되면 해제 효과로서 바로 이 도시개발구역 장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는 용도적인 관리적으로 환원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 지구단은 폐해된 거 간주돼요. 목적 사업이 달성되지 않고 해지되면. 그래서 3번의 경우는 목적 사업이 다 달성되고 나서 해지됐으니까 그 해지 효과는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리고 5번은 의료약지 93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이 자연 녹지적하고 생산 녹지하고 도시의 허적, 여기 도시역 중 여기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의 허적, 여기에다가 도시 발굴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라고 되어 있다면 개발 가능한 용도적인 두 가지 지역에다만 도시 발굴을 지정할 수 있고 다른 지역 지정을 못하도록 지정받습니다. 그 지역이 자연 녹지이요 계획관리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암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개자하고 자자하고 옆에다 식자 쓰라고 그랬죠? 개자식 이렇게. 그러면 오랫동안 머리 남는다고 했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54번. 54번은 풀어봤나요, 이 문제? 지난번에 했던 것도 반복됐죠? 그래요. 이 실수가 좀 있어가지고 반복됐는데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한번 그래도 빠른 속도 체크해 봅시다.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1번. 도시개발 조합은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시개발 조합 지불이고 누가 발행하냐? 시도사가. 2번. 이 발행할 때 발행 총액은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느냐?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치우고. 3번. 이 상환, 소멸시는 상환로부터 기산해서 원금 몇 년? 5년. 이자는 2년. 엄청 중요한 수치예요. 4번.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바로 행정안전부장이 따로 정하고 고시한다. 이게 틀렸어요. 행정안전부장이 따로 정하고 고시한다. 이 말 치워버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조례로 정한다. 그래야 되죠? 지방자치단체를 조례로 정한다. 지난주 했으니까 뭐 다 풀 수 있었을 건데. 그 다음에 5번은 맞습니다. 이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가 6명 있죠. 건공, 토토, 토물. 6명이 다 이 채권 사는 게 아니라 그중 1명.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는 자. 이게 중요해요. 그 친구는 이제 사야 된다. 그 다음에 55번도 미안한데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주 했던 문제하고. 제가 실수해가지고 겹쳐버렸어요. 자, 네, 도시개발법상 한번 풀어봅시다. 올해 시험에 나온대. 국토개법상, 도시개발법상 이건 91페이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몇 번이 틀릴 것 같아요? 오, 그래 3번. 지방사가 아니라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입기관 이게 나와야 되죠. 그래 지방사 치부리고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입기관. 이 장이 국가격과 밀접한 건으로서 30만 총대 이상의 규모로 도시발구역 지정 제안할 때는 국장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게 국장한테 가면 국장이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사유가 되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이 내포되어 있다고 꼭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6명. 약자 뭐라고 그래요? 토, 수, 농, 간, 철, 매. 이게 떠올라야 되죠? 한국토지동사, 한국수자공사, 한국농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은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누구누구? 그렇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느 장소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 한정에서만 지정권 얻어가서 사별하라고 찍어주냐?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만. 어디요? 역세권. 그 다음에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센터. 제주 국제 자유도시. 이렇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 친구는 어디에서 사업할 때만 도시개발 사업할 때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층을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개발할 때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번. 이것은 100페이지 있는 건데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하는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맞습니다.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요. 실시계획은 이렇게 도시발굴이 정됐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계획으로 작성하는데 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시행자는 이미 지정권자하고 확정고시 해놓고 있는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돼요. 맞고. 그리고 실시계획에는 여기 지금 봐보세요. 도시발굴이다라고 정되면 지구단위로 결정고시가 한다니까 지구단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해가지고 작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번과 2번 맞고 2번 중요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에다 꼭 포함해야 되는가? 실시계획이지 개발계획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시행자가 바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그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권이 지정권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면 자기는 인가 안 받고 그냥 작성해서 고시하고 사업합니다. 이때 이제 4번이 중요해요. 이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실시계획을 작성해 정한다. 그리고 자기가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인가 신청하면 인가를 내주기 전에 그리고 자기가 시행자일 때는 작성 신청하기 전에 미리 그 사업장을 잘 알고 있는 자기 의견을 미리 듣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실시계획을 작성하든 인가를 내주든 누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느냐? 그렇죠. 자기보다 바로 하급자인 시도사 대도시장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사 대도시장 그리고 이 지정권자가 시도사면 자기보다 하급자요 그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알겠죠? 수정하면 국장의 지정권자면 시장수, 구청장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이렇게 쓰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고 마지막에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미리 국장과 협의한다 틀렸어. 국토교통부장과 협의한다 그 말 지워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다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위에 있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그래야 돼요.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이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면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고시가 중요해. 고시 작성이 아닙니다. 작성이 아니라 고시. 실시계획에다 줄 거 봐요. 5번 밑에다 써 지구단위 계획 포함. 그렇게 써놔. 지구단위 계획 포함. 실시계획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결정고시가 확정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바로 실시계획 고시하면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 고시 등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에. 맞습니다. 57번 이것은 104조부터 105조까지 있는 내용인데 도시개발법상 원형지 공급개발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맞습니다. 뜻 원형이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토지 원래 논밭 야산인 거죠. 2번 원형지 공급가격 이거 중요하죠.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를 기준한다. 그럼 기준을 찾아봐. 기준. 동그라미 쳐요. 기준. 그게 아니고 기준에 또 동그라미 쳤나요? 기준. 그래 기준은 동그라미 쳤으면 앞에 있는 말을 꼼꼼히 읽어둬야 돼. 맞았어. 감정가격에다가 여기 봐봐. 여기 도시발굴인데 세종시 도시발굴이다 뭐 내포 신도시 도시발굴이다 그러면 이 시행자가 수용 방식을 지원 사업할 때는 시행자가 뭐 한국토용사 지방공사 그러면 그네들이 이 안에 있는 땅 다 협매수해서 돈 주고 사들이든 강제수에서 보상치료 소유권 넘겨받던 시행자가 싹 소유권 넘겨받습니다. 넘겨받은 상태는 어때요? 논밭 야산이에요. 알겠죠? 그걸 원형지 그래. 뭐라 한다고요? 원형지. 그래 원형지는 이 도시발굴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원형지 공급을 법에서 허용해요. 알겠죠? 얼마까지만요? 3분의 2 안 돼요. 3분의 1만. 그래, 이 원형지를 3분의 1까지만 공급을 허용합니다. 이때 원형지를 싸게 공급받도록 허용하자 이겁니다. 아직 시행자가 말이죠. 공사비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논바 야산 땅값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대학교 부지 큰 거 있죠. 그거 만들려면 캠퍼스 큰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행자가 논바 야산 싹 밀어가지고 예쁘게 다진 거 사가서 그러면 땅값 비싸 못 산다고 난리시니까 싸게 받아라 이런 취지에서 도입했는데, 그래 원형 공급은 아무에게 주어진 거 아니고 국지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기관, 정부 출연 아니고요. 그리고 지방공사. 그래서 이걸 약주로 국지공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국지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네들하고 그다음에 학교, 공공장으로 직접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 이네들에게 공급해서 그네들이 직접 개발을 하는 땅이 원형지입니다. 이때 원형지를 공급할 때 공급가격이 중요한데 이 공급가격은 여기 봐봐요. 감정평가표 동원해가지고 이거 싹 감정을 매겨요. 감정가격을 매기는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 봐보세요. 이 시행자 만약 여기다 이렇게 도로라도 하나 설치했다. 공사가 좀 들어갔다면 이것까지 보태는 거야. 공사 금액. 알겠죠? 그래서 감정가격에다 공사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맞았어. 2번 원형지 공급가격은 바로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공사비를 좀 더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원형지를 싸게 공급받았던 친구 중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공급받자마자 바로 매각해도 돼요. 그런데 나머지 자들은 10년 이내에 함부로 팔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이요? 10년 이내는 매각 못한다. 예? 그래 10년 이내에 매각을 못하는데 원형지를 공급받아가지고 그네들이 개발공사했다. 그러면 공사 끝났을 거 아니야? 공사하려고 공급부터 5년 이내에 팔지 말라. 그리고 원형지 공급계약서에서 넘겨받고 그냥 공사 안 들어갔다면 10년 동안 팔지 말라. 이 양자 중 빠른 기간이 매각 제한기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원형지 개발처를 선정할 때는 국지공중에서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이 되지만 학교 공장부로 이용을 하려는 자에게는 바로 경쟁입찰로 개발처를 선정해요. 근데 이해에서 입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돌려서 선정할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몇 번이 틀렸나요? 5번이요. 5번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수치가 키포인트거든요. 이거하고 3번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이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끝내면 어떤 친구는 가만처분, 어떤 친구는 증환처분. 그래서 청산금의 산정이 있게 됩니다. 주고받아야 되죠. 또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돼 있는 환지 부정 토지 소유자에게도 청산금입니다. 이런 청산하는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액수를 A에게는 환지에서 정하기를 증환지 처분을 하게 됐다면 증환지 처분할 때 액수를 결정해. 결정은 환처분을 할 때 결정한다. 그런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환지 처분 자체가 없어. 그래서 환처분 전이라도 청산물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이 청산금은 바로 환처분을 할 때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결정했던 액수가 언제 확정되냐면 환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확정된 청산물 그때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해 나가는데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허용되고 있다. 교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2번 나왔습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맞습니다. 이 시행에는 환지처분 공고 확정된 청산을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자체가 없으니까 환지처분 전에도 미리 교부할 수가 있다. 그리고 4번. 행정청의 시행자는 청산물 대할자가 이를 대자면 직접 징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예컨대 조합이라든가 도시발조합, 토지소유 같은 이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직접 강징수 못해요.
바로 관할, 지자청이 시장소구청 제등 특도한테 위탁하면 됩니다. 위탁해서 그네다 맡기면 그네들이 강제 징수를 해다 주죠. 주면 위탁 수수료를 몇 퍼센트 교부해 주냐? 4%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그리고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사라지는가? 5년간. 자, 59번 이것은 134페이지 있는 건데 정비법상 정비관에서 행위 중 시장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하는 것 모두 그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허가 대상이 7개,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이 7개.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건공 토토토물축 해가지고 이제 떠올라라고 했죠. 그래, 이때 자세히 여러분은 박스 쳐야 거 외워야 돼요. 건축물 플러스 가건축물. 그 건축과 용도명은 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1번 가건축물 건축 허가받고 그 다음에 건공. 공은 공작물 설치죠. 그 다음에 건공 토지 형태 변경. 토지 변경은 성토절도 정지 포장을 통해서 형태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유성을 매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가 대상. 토지 분할도 허가 대상. 미음. 그 다음에 건공 토토토 물. 물은 바로 리을. 물건 쌓았던 거죠.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물건을 몇 개 이상 쌓을 때 받느냐? 1개월. 맞습니다.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건공 토토토 물축. 중모고 벌채식지 허가 대상이죠. 니은도 허가 대상입니다. 특히 비읍, 시어. 경작지에서 이임식지도 허가 대상. 이게 중요하죠. 경작지에다가 이임식 식지한다 이것도 허가 대상. 그리고 비읍, 경작을 대한 토지명령, 이응, 바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됨으로써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간이공작물 설치, 간이공작물이라는 것은 뭐 버섯 재배사라든가 비닐하우스라 탈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이 간편하게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여러분은 허가 대상 7가지하고 허가 대상이 아닌 7가지를 꼭 구분해서 알아주시다. 허가 대상이 아닌 걸 다시 한번 읊어볼까? 이번에 하나 추가돼 가지고 그 요약집다 붙여놔라고 그랬죠? 허가 대상 아닌 거. 이 정비구역은 로호 불량 건축물 일치변 지역에다 정비구역이다라고 정해놔요. 그래서 그 안에는 로 불량화된 건축물이 이렇게 붕괴될 소지가 있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들은 바로 미리 그 예상은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것들은 허가 없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 재복구, 재난수습을 응급조치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코자 하는 간이공물 설치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경작을 위한 토지명령은 허가 없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구역의 전체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허가 없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개발의 지정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위에서 토속지도 가능하다. 허가 없이. 그 다음에 관상용 중심 이임시키기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그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로서 알아두십시오. 자, 아무튼 그 파트는 좀 134페이지를 깔끔하게 파놓으세요.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은 허가 받으면 국토부상 개발행 허가 받은 본다. 그리고 허가 받은 것을 변경하고 또 받아야 한다. 그리고 허가성을 받았던 시장수는 허가 유지 전에 시행자가 확정돼서 시행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 이 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사업에 착수한 자는 뭐하고 개소할 수 있다? 신고. 며칠 내에? 30일. 이런 거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뭐 다 떠오르죠. 지금 여러분 팠으니까 술술술 떠오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0번 보겠습니다. 60번은 우리 요약집 137페이지하고 138페이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 진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자 특 시장수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위반권자인데 위반권자 이 안전 진단은 1번 누가 총대목을 실시하느냐 위반권자가 총대목을 실시하는데 시점 언제냐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 A종류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한 때는 안전을 실시해야 됩니다. 맞고요. 2번
이때 그 주택단지 안에 있는 친구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단지 것 좀 실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서 되면 요청에 따라 실시를 해줄 수도 있죠. 요청서 되려면 얼마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냐? 10분의 1. 이 수치는 중요해요. 10분 이상의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요청서에다 첨부해서 돼야 그 다음에 실시를 결정 알려줍니다. 이때 요청서를 받았던 이방권자께서는 며칠에 실시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냐? 30일. 며칠이요? 30일. 그래서 3번 틀렸어요. 20이 틀렸습니다. 30일. 만약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실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2번 끝에 있다. 2번 끝에 맞죠? 그 다음에 4번 이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은 주택단지 내 무엇을 대상하는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중요하죠. 건축물이지 공동택만큼 틀립니다. 주택단지 내 건축물 그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바로 5개는 안전진단 대상이 줘야 된다. 5개가 또 나야 되죠? 그래 그 중에 하나 얘기 나왔죠. 정비계획 이방권자가 침입도로 등 기반 설치를 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 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내에도 붕괴돼 가지고 붕괴된 거 그래서 이방권자 안전단 대상에서 제시켜 놓은 거 이것도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사용 금지 조치를 해놓은 것으로서 이방권자 인정한 거 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설물 안전 및 관리하는 특별법에 따라 안전 등급이 몇 등급 몇 등급으로 딱 확정된 것들을 할 필요 없느냐? D급, E급. 뭐요? D급, E급 생각나요? 그런 것들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노블랑건축부에 충족되어서 잔여건축물 있다면 잔여건축물도 안전진단 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은 맞습니다. 정비계 이방권자는 안전단 결과 하나, 도시계획 둘, 지역권 셋 이걸 종합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 가지를 종합검토합니다. 이방권자였자입니다. 61번 이것은 135쪽에 있는데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마지막에 광역시장이 있죠. 이네들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데 이네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되죠. 그 의무적 해제 사유가 납니다만은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있는 25명의 자치구청장,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6대 광역시 내 군수, 이네들 구청장 등이라 하거든요. 구청장 등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풀어주세요 라고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유로 틀린 거 이겁니다. 1번 정비 A종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A종일부터 A종일에 따라 체크해요. A종일은 세자니까 A종일부터 몇 년에 지정할 자 지정하지 않고 요청자 요청하지 않으면 그때 해제를 해야 되는가? 3년 맞습니다. 2번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려 되어 있다. 그때 그 정비구역을 딱 정시했다면 그 안에 있는 토지공사가 추진회를 만들어서 승인 시작할 때 몇 년 해야 되냐? 2년.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3번 만약 이 기간 내에 추진회 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았다면 승인 떨어진 날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사업 인가를 신청해야 되냐? 2년. 그렇지 않으면 해제됩니다. 맞습니다. 4번 만약 설립인가까지 받아갔다. 기간 내에. 그러면 설립인가 떨어진 날부터 바로 몇 년에 사업시행계 인가를 신청하냐? 3년. 그렇죠? 그래서 2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이 재개발 사업에 한해서는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동호수가 20명 미만밖에 안 되냐?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바로 재개발 사업을 토지동호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그 안에 있는 시행자인 토지동호수자가 정비구역 지정 시험부터 몇 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게 됐냐? 5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딱 지날 때까지 하지 않으면 해제할 자는 해제해야 되고 요청할 자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62번
이것은 164쪽하고 165쪽이 있는데요. 정비법상 다음의 경우 재건축 사업의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최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기어 수도권 과밀 억제 운영 내로서 투기 과일주구 또는 조정 대상적에서 최초 사업 생객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 지구다. 그럴 때 한 세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그때는 몇 주택만 공급받아갈 수 있냐? 1택입니다. 자, 여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과밀 억제 권역, 과밀 억제 권역.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그 다음에 자연 보존권 이렇게 나눠졌어요. 8당도 상류 쪽 이쪽에 강남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운데 블럭은 과밀억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수도권 정비계획들은 수도권 내 과밀억정원이다. 여기서 재건축을 한다. 재건축 하는데 여기가 지금 투기 과유로 지정되어 있거나 주택법상 조정 대상으로 묶여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세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때는 1주택만 주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죠? 투기 과유라든가 조정 대상이면. 근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가 투기 과유도 아니고 조정 대상도 아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면 몇 세대까지 줘도 되냐? 3주택까지. 알겠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이 아니에요. 이런데요. 이런데. 과밀 억제권이 아닌 이런 데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요. 재건축.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가 투기 과유로 묶여 있다. 아니면 조정 대상 묶여 있다. 그러면 무조건 1주택만 공부해야 돼. 근데 거기가 투기 과유주가 아니에요. 투기 과유주도 아니고 조정 대상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큼만큼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 소유한 주택수가 뭐 5개다 그러면 5가지 공급을 받아갈 수 있어요. 자, 그걸 이해하고 있는가를 기억니은 딕을 리을해서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이니까 접목시켜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63번. 63번, 이것은 128쪽에 있는데 정비법상 도시점 주강령 정비 기본계획 약속을 기본계획을 합니다. 수립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기본계획은 5명만 수립권자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아니고. 이네들이 몇 년을 내다보고 이 계획을 자기 지역에서 수립하느냐? 10년. 그래서 20년 틀렸죠?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 중에서도 도의사가 야, 너 대도시안 시지. 너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인정하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없으면 수립해야 되죠. 그리고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2번에 그 말 나와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되냐? 도지사에 승인받는 맞습니다. 3번, 이 수립권자가 타당성 검토하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이 자기들 거, 자기가 수립했던 거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느냐? 5년마다. 그래서 10년에 틀렸고요. 수리권자가 하는 것이지 국장이 해주는 거 아니다. 작년에는 국장이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수리권자가 합니다. 그리고 수리권자는 이 자기 지역, 아까 특광, 특특, 시장까지가 수리권자였는데 자기 지역 수리했다면 국장한테 보고 꼭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수리권자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시키고 공람기간 끝나면 지방의견 청취하거든. 지방의견 청취하면 60일이 근데 의견 시하고 60일 지날 때가 의견서 제출하자면 이의 없는 거 간주하고 그 다음에 협의 심의치 수립고시하고 끝내버리죠. 국장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30이 틀렸습니다. 14일. 5번. 기준은 다 누가 정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도사가를 지어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64번. 도시정비법령상 내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이것은 최근에 도입되었고 개정된 자료 프린트물로 드렸습니다. 10월 24일에 시행됩니다. 이 내용. 그래서 좀 알고 들어갔으면 싶어서 써놨습니다. 1번.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정비역 등이 해지된 경우 아까 일정 기간 내 따다당 절차가 이루어지면 해제해라 그랬죠. 그래서 해제됐다면 그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바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른 무슨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냐? 도시재생 선도적으로 지정하도록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좀 읽어두세요. 도시재생 선도적으로 지정해 주시라고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그래서 국토협상 지구단위 만들 때에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딱 결정하셨다면 그 구역은 정부로 지정고시가 간주됩니다. 맞고요. 3번. 정비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당해 정비구 마지막에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고요.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도 그 지구단위계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중요한데요. 4번, 5번은 요약집 170페이지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 그래서 바로 시행자가 분양받은 지역에 관리청에서 정한 대로 바로 소유권 이전해서 딱 고시했습니다. 그러면 분양받은 자들은 분양받은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 옛날 다음날에 취득하죠. 이와 같이 바로 소유권 이전 시가 있은 날 다음날이 되면 정비구역은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해제된 거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청 계획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에 의해서 사업이 끝났다면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정비구역은 해제된 거 간주돼요. 다음날에 한 말. 이렇게 이제 정비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준공인가 관리청인가 고시가 있는 다음날에 정비구역이 해제됐다면 해제 효과는 바로 그 조합의 전석에는 영향을 준다, 주지 아니한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해산한 걸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않습니다. 이 조합원들 청산되지 않으면 5년 동안 받아 다녀야 되니까 조합의 전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조합은 그대로 존속해 있지 해산된 걸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장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4번과 5번에 연결되는데 5번이 틀렸어요. 5번 보면 이 사업의 경우, 즉 정비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해제가 된 경우 지자체는 당해 그 해제된 구역을 지구단위로 관리해야 하며 그까지 맞았어요. 근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줘 조합의 해상을 본다. 틀렸죠?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거기서부터 주어부터 다 줘버리세요. 주어부터 조합의 해상을 본다 그 말 줘버리고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래요. 주지 아니한다.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조합은 해산하는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조합이 해산된 거 간주되느냐? 바로 아까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서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래 아까 정비구역 증오시로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고 조합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장일 때는 정비구역 증오시로부터 늦어도 2년의 조합 설립을 해서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해서 시장공사한테 승인받아라 그랬죠. 승인 시켜라. 그때 승인 신청을 하자면 구역은 해제돼요.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래 만약 2년에 조합 설립 추진에 구성해서 승인 신청했다면 그 구역 유지되죠. 승인 신청해서 추진에 만들어놨어. 추진회가 이제 또 2년에 승인 떨어진 납부 2년에 시장공사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2년에. 근데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어. 그럼으로써 이 구역을 해제해버렸어. 해제 효과는요. 이 추진의 구성 승인은 취소된 거 간주됩니다. 취소된 거 간주되니까 추진이 해산돼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또 조합 설립인가를 2년에 했어. 그러면 이 구역 그대로 유지돼 정비구역은. 그리고 설립인가 받고 나서 몇 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했었어 아까 3년. 좋아요. 근데 3년에 안 했어. 안 하면 바로 정비구역은 해제해야 돼. 해제돼 버렸어. 그렇다면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된 걸로 간주가 돼 버려요. 그 말은 조합은 해산된 걸로 간주돼 버립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좀 차이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보겠습니다. 65번은 240페이지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용지 확보 및 매도 청구인데 옳은 것. 1번 이 국민택이 아니라 국민택 규모입니다.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몇 번 이상 건설을 하려는 사업체가 나타나가지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국유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 공유지, 그걸 매수하기를 원하고 임차받기를 원하면 그자에게 우선 매각과 우선 임대가 가능하냐? 50%입니다. 그래서 40 틀렸습니다. 50. (2번) 또 국공유를 어떤 자가 매수하기를 원하고 임차받기를 원하면 그자에게도 우선 매각 임대가 가느냐? 국공유를 매수해서 임차받아서 조합주택을 건설하였다. 조합주택을 위한 대를 주상했다. 그러면 그자에게도 우선 매각과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 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국공유를 우선 매수했다. 우선 임차받았다. 그러면 그네들 오늘 매수했다면 그날부터 임차받았다. 임차일부터 몇 년에 그 목적 사업에 들어가야 되냐? 2년입니다. 만약 2년에 안 들어가면 팔았던 것은 다시 환매할 수 있고 빌려준 것은 임대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2년 중요합니다. 4번 이 사업 주체가 주택법상 사업체가 바로 국민주택 용도를 좀 쓸 테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해서 채비를 가지고 있는 시행자께 좀 우리에게 그 땅 좀 파세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어요. 채비를. 이때 채비지 양도가격이 중요한데요. 이 채비지 양도가격 원칙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조성원가 틀렸어요. 조성원가 주고 감정가격. 감정가격으로 하여한 다자 옆에다 다만이 나면 앞에는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우리 없는 자들 위한 주택으로 건설하겠다. 그러면 더 싸게 팔아도 돼요. 조성원가. 됐죠? 원칙은 뭔데요? 감정가에 조성원가 이렇게 차이점 하시고 5번 이 주택법상 공동택의 소유자들이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고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합니다. 이때 결성할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시장 수급증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설립인가 신청 시 여러 가지 서류 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결의증명서입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얼마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3분의 이상, 그쵸? 생각나죠? 1분의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과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돼요. 그 결의에서 첨부해가지고 인가승하면 인가 내줘요. 인가 받으면 조합은 만들어지거든. 인가 받았을 땐 리모델링 주택조합 측에서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팔고 나가. 이렇게. 그래서 5번이 그거예요. 인가를 받았을 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없다가 너무 쉬워요. 이거. 그쵸? 있다인데 없다. 두 번 똑같이 나왔습니다. 없다라고. 사람 우습게 보는 거죠. 이건 236쪽에 있으니까 참고해요. 5번 지문은 236페이지 있어요. 따로. 자, 그 다음에 66번 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내용 중 연결이 어려운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주택조합은 종류가 3개 있어. 235페이지 있는데 그래. 이 지역하고 직장하고 리모델링 주택자 이것만 주택조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뒤에 두 개는 날려버려야 돼요. 재건축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정비법에 있는 것이고 임대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임대주택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3가지밖에 없으므로 1번 틀렸습니다. 2번하고 3번은 229쪽이 있는데요. 바뀌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 번씩 나버려요. 시험에서. 복리설이 아닌 거 복리설이다. 이렇게 간단히 나옵니다. 정확하게 최소한도 5개, 5개 외워두세요. 개수 얼마 안 돼요. 5개, 5개 외워요. 그래, 바뀌었어. 부대세에 해당한 것은 담장부터 경비실까지 바뀌어 3번으로 내려가고 복리설항선 위로 어린이부터 근린생활 이렇게 5개로 옮겨쳐요. 알겠죠? 그래, 복리설은 5개, 어린이부터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딱 5개 암기. 그 다음에 4번은요. 227쪽에 있는데 준주택에 해당한 것은 4개밖에 없잖아요. 약자로. 다, 기, 노, 오라고. 아시죠? 이때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상은 2가지 나눠져 있어요. 전용 면적이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것은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이다. 이상하면 숙박생 다중생활로 분류되죠. 그러나 둘 다 주택법으로 보면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죠? 자, 기숙사. 이때 기숙사는 학생 복지도 포함되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로힘 복지택, 오피택 이것들 다 준주택입니다. 5번 우리 요약집 226페이지 있습니다만은 공동택에 해당한 것은 몇 개 있을까요? 그것도 써놔. 3개밖에 없다라고. 그래, 그거 아니고 여기 아파트 연립 다가구 할 때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죠. 기숙사는 아니다는 것도 주의해야 돼. 기숙사 절대 아니다. 주택법령이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3개로 끝나야 된다. 만약 거기다 기숙사 넣어버리면 틀려버린다.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죠. 건축법 시행령에는 공동택이 4가지, 주택법은 3가지 이렇게 차이점을 226페이지에서 꼭 구분해서 한눈으로 파악해두세요. 알죠? 네. 자, 67번 들어갑니다. 67번은 해설에 오타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혹시 해설에 보면은 3번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없다를 지우시고 있다로 해야 된다. 수정하십시오. 문제 67번 3회 모의고사 3회 67번에 해설에 3보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없다를 해설에 있다로 좀 수정해 두세요. 3번 알겠죠? 해설 오타 나왔습니다. 미안해.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67번 주택법령상 이것은 요약집 248쪽 있습니다. 요약집 248쪽 있는데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를 하려면은 그 실소유자가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토지 면적 대비 얼마 미만일 때만 적용되느냐? 5% 미만. 이 말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번이 맞았네요. 사용검사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맞았어. 이때 이제 이런 자에게 야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청구 소송을 하려면은 동그라미 1번 바로 시가로 팔고 나가라고 하는지 공시가가 틀렸다. 1번 공시가가 아니라 1번의 마지막에 시가. 매도 청구만 나오면 공법에서요 매도 청구 나오면요 시가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부대세를 포함한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말소 소송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약자를 실소유자인데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멋대로 팔고 나가라 한다고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이때 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 소유자 1000명인데 1000명 중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 얻어가지고 그자가 대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왔어. 그렇다면 3번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찬성한 자에 대해야만 효력이 있고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틀렸어. 바로 이렇게 줄 겁니다. 사용검사와 그서부터 줄 거야.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의 판결은 그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 효력이 있다 그래야 돼. 없다. 틀렸어. 그리고 가운데 날려버리고. 이해되죠? 밑줄 치지 않는 건 날려버리고 밑줄 친 것만 연결해서 알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사용검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가운데 삭제해버리고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의 소유자 1000명이면 1000명에 바로 얼마의 동의서 얻어서 대표자 선정을 하면 되냐? 4분의 3. 그래서 2분의 1 틀렸어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이때 사용검사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 해본 앞부터 몇 년 이내 그자에게 바로 송달되도록 해야 되냐? 2년. 1년 틀렸습니다.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하며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전부를 사업체에 구상할 수 있다. 그건 맞죠? 전부 다 구상할 수 있습니다. 68번 자 이것은 259쪽에 있는 건데 쉬었다 왔죠.